8월 3일 급락을 점검할 때 우리는 지수 색깔과 실제 시장 참여를 나눠봤습니다. 8월 24일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코스피는 3.12% 하락했습니다. 화면의 빨간 숫자만 보면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은 579개, 하락 종목은 286개였습니다. 코스닥은 1.42% 올랐고 상승 921개가 하락 706개보다 많았습니다. 미국도 S&P 500과 나스닥은 내렸지만 다우는 0.26% 올랐고 S&P 500 구성 종목의 다수는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폭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 하락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시장 전체의 동시 붕괴보다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에 충격이 집중되고 중요한 일정 앞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간 장에 더 가깝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6,696.96, 등락률은 마이너스 3.12%였습니다. 그러나 상승 579개, 하락 286개, 보합 38개로 상승 종목 비율은 약 64%였습니다. 상한가 3개도 상승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813.33으로 1.42% 올랐고 상승 921개, 하락 706개, 보합 96개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장을 한 문장으로 폭락이라고 묶으면 실제 참여를 놓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대형 반도체가 코스피를 강하게 눌렀지만 코스피 내부 다수 종목과 코스닥은 다른 방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거래일에도 이 괴리가 이어지는지가 첫 번째 확인점입니다. 삼성전자는 25만 7천원으로 8.70%, SK하이닉스는 167만 1천원으로 3.41% 내렸습니다. 두 대형주가 시장 다수 종목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 지수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수급도 집중 충격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약 3조 6,700억 원, 기관은 약 1조 2,90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약 3조 3,2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약 2조 9,400억 원 순매도였고 그중 비차익 매도가 약 3조 580억 원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공식 주주환원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일 주가 반응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좋은 공시 하나가 이벤트 전 포지션 조정과 가격 재평가를 자동으로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규장에서 S&P 500은 7,652.86으로 0.28%, 나스닥은 0.76% 내렸습니다. 반면 다우는 0.26% 올랐고 S&P 500 구성 종목의 다수도 상승했습니다. 지수를 가장 무겁게 누른 종목은 2.9% 하락한 엔비디아였고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SOXX는 506.18로 2.67% 내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시 대형 반도체 충격의 지수 영향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러셀 2000도 0.76% 하락했으므로 시장 폭이 완전히 건강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면 붕괴도 전면 안심도 아닌 선택적 위험 회피였습니다. 한국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56.76으로 2.19% 내렸습니다. 서울 원달러 현물 종가는 1382원 40전으로 4원 10전 하락했고 별도의 네이버 하나은행 참고값은 1384원으로 0.22% 낮았습니다. 두 환율 값은 같은 성격의 종가로 섞지 않았습니다. 미국 빅스는 15.85로 4.76% 올랐지만 공포가 폭발한 수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10년물은 4.70%였고 브렌트유는 2.3% 하락한 90달러 54센트였습니다. 할인율과 유가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이날 반도체 약세를 유가와 금리의 동시 급등만으로 설명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8월 26일 오전 8시 30분 동부 시간에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함께 발표됩니다. 같은 날 장 마감 뒤 약 오후 4시 20분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되고 오후 5시에는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28일 오전 10시에는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잭슨홀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물가와 성장, 인공지능 이익의 지속성, 통화정책 메시지가 사흘 안에 연속으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이 집중된 만큼 대형 반도체의 변동성이 먼저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장을 5항목으로 채점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폭은 상승 종목이 2배 이상 많아 전면 붕괴가 아닙니다. 코스닥의 지수와 시장폭도 플러스였습니다. 미국은 S&P 500 구성 종목의 다수가 올랐고 다우도 상승의 같은 결론을 지지합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OXX, 엔비디아의 약세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의 위험이 집중됐음을 보여줍니다. 러셀 2000 약세와 빅스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판정은 광범위한 크래시가 아니라 반도체 집중 조정과 이벤트 위험의 결합입니다. 지수만 보면 공포를 과대평가하고 시장폭만 보면 집중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한 번의 빨간 지수로 시장 전체 방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종가의 외국인 수급과 비차익 프로그램 수급, 삼성전자와 코스피 시장 폭의 괴리가 좁아지는지 확인합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전후 SOXX 상대 강도, S&P 500 상승 종목의 유지, 러셀과 빅스를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 26일 물가와 성장 지표, 엔비디아 실적, 28일 잭슨홀이라는 시간표를 포지션 판단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실 만회를 목표로 크기를 키우기보다 허용 가능한 이벤트 노출과 판단을 다시 검토할 종가를 먼저 기록하는 편이 과정 검증에 유리합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발표,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과 가이던스,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매출과 마진을 서로 다른 증거로 구분합니다. 하루 낙폭이 사업 가치의 종료를 증명하지 않고 큰 주주환원 계획도 성장 가정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주식과 미국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나스닥 대형주처럼 이름은 달라도 같은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에 연결된 위험은 합산해서 점검합니다. 가까운 현금 수요와 변동 자산도 분리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3.12%는 시장 전체의 크래시보다 대형 반도체 집중 충격을 크게 반영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주 새 이벤트가 실제 숫자와 가이던스를 보여준 뒤 시장 폭과 반도체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